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천에 20cm가량의 눈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는데요. 지자체와 시민들은 제설하느라 분주했고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낙상사고와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서운 눈폭풍이 서천 일대를 덮칩니다. 주요 도로엔 제설 차량이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폭설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시골길은 제설 차량이 오지 않자 결국 마을 주민이 나섰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요. 저 군에서 제설 작업을 안 해줘가지고 불편해서 이거 눈치고 있어요. 사고 안 나게. 충청권은 낮에도 종일 영하권 날씨를 보인 가운데 도심 골목길 곳곳은 얼어붙었습니다. 내리막길 가는 차량은 바퀴가 헛돌고 보행자들은 혹여 넘어질까 조심조심 발을 내딛습니다. 특히 고령 어르신들에게 빙판길은 더욱 취약합니다. 비 막 눈 막 오기 막 전인데 여기서 넘어져가지고 있잖아. 지금 안 돼. 전부 해고 다녀 지금 넘어. 실제로 세종 대평동에서 80대 남성이 길을 걷다 넘어져 부상을 입는 등 우리 지역에서 하루 동안 26건의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인근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3중 추돌 사고가 벌어져 2명이 다쳤고 서천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 추돌 사고 등 지역에서 6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지역에 더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서천에는 약 20cm나 눈이 내렸고 세종 전이면도 15cm 안팎의 눈폭탄이 쌓였지만 나머지 지역은 10cm를 넘기는 곳이 없었습니다. 서해안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한 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충남권 북부 지역에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눈은 내륙 위주로 강도는 약해졌지만 오늘 늦은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한 차례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8도로 강추위가 예고돼 출근길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전남 나주에서 출발한 SRT 열차가 세종시 부용터널 안에서 고장으로 비상정지했습니다. 당시 SRT에 타고 있던 승객 420명은 1시간 뒤인 낮 12시 55분쯤 후행열차에 옮겨 탔지만 뒤따르던 SRT와 KTX 열차 6편이 8분에서 40분가량 지연돼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SRT 운영사 SR 측은 고장난 열차를 호남 차량기지로 옮긴 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49분쯤 세종시 연동면의 한 참고서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발생 28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5시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공장 창고 2개 동 2,300여 제곱미터와 참고서 210만 부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참고서로 옮겨붙은 불티를 끄기 위해 굴삭기로 일일이 파내는 작업을 하느라 화재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경찰과 합동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전력 수요가 올겨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방 전기비에 대한 각 가정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기를 아끼면 돈을 주는 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종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실내 형광등을 고효율 LED 전구로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공용공간불은 직원들이 돌아다니며 끕니다. 전기를 아낀 만큼 현금을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에 참여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봄 시범 사업에서 이미 180만 원 현금을 돌려받았는데 이번 겨울엔 300만 원이 목표입니다. 격등제라든가 형광등을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고효율 전등으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어서 선순환 효과로 주민들 입장에선 캐시백뿐 아니라 전기 절약으로도 월 4,500만 원의 공용 전기비가 주는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선은 덜 쓰면 내 가게에 보탬이 되는 거고 저도 동참하는 뜻에서 뭐 콘센트 이렇게 안 쓰는 거 끄기 아니면 이제 나갈 때나 이렇게 할 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 한전의 에너지 캐시백은
주변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지역 평균보다 더 많은 전기 절약을 하면 그 양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단지별로 최대 4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파로 에너지 공급난을 겪는 한전 측도 공급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가격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특히 겨울철은 1년 중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전기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큰 도움이 되는. 아껴서 돈 버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 절약뿐 아니라 에너지 다이어트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6일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5월 7일 대전 대덕구에서 열린 오정시장 중도메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당시 주최 측의 갑작스러운 축사 요청에 조심하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돼야만 직을 상실하게 되고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방사청의 신속한 이전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신축 청사를 정부 대전청사의 새로운 명물로 조성해달라고 당부했고 엄 청장은 신축 청사를 방위사업청의 정체성이 묻어나도록 설계 과정부터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차 이전 장소로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 4개 층에 내년 6월 말까지 지휘부와 정책부서 등 240여 명이 우선 이전한 뒤 전체 부서는 정부 대전청사 유유부지에 신청사를 지어 2027년까지 옮길 예정입니다. 올해 지방선거 결과 충남도 지방정부는 12년을 이어온 진보정당에서 보수정당으로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힘센 충남을 내세우며 국가사업 유치 등 선굵은 행정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충남의 대선 공약 다수가 지지부진한 건 아쉬움으로 꼽힙니다. 강지렁 기자가 올 한 해 충남 도정을 돌아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은 안희정, 양승조로 이어져온 민주당 12년 정권이 막을 내리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출범했습니다. 김 지사의 취임 일성은 힘센 충남. 도정의 무게중심은 복지와 환경에서 개발과 산업으로 옮겨졌고 속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졌던 건 일명 베이밸리 정책. 아산만권 충남과 경기 지역 도시들을 묶어 메가시티화하는 건데 그동안 당진 평택항 도계 분쟁으로 껄끄러운 관계였고 두 지사의 소속 정당도 달랐지만 공동 목표 아래 사업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도 경기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민간 합동 추진단을 발족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의 대규모 청년 영농단지를 조성해 농업의 새 바람을 불러왔고 국립경찰병원 유치와 보령 머드해양 박람회, 계룡 군문화 익스포 성공 개최,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는 등 전임 지사의 상징으로 여겨진 환경 정책을 일부 계승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육사 논산 이전과 내포 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가로림만 국가정원 조성, 서산공항 건설 사업 등 대선 공약들이 지지부진한 건 올 한 해 충남도정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정부에서 전체적인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한 그런 부분, 또 제가 공약했던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전문가들은 전현직 지사의 도정 원칙과 방향에 큰 차이를 보인다며 현 지사가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또 충남도지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상당히 또 유리한 국면에 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잘 풀리지 않을까.
빨리빨리 또 힘센 행정을 구호로 내건 민선 8기 충남도정이 2년 차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시도교육감을 별도로 뽑는 현재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의 일명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남도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교육행정은 시도정과 맞물린 부분이 많고 학부모도 도민인 만큼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위해 시도지사와 파트너를 이뤄 선거에 나서야 하며 교육감의 신분은 교육부 지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내포 신도시의 종합병원 신축을 계획 중인 명지의료재단과 만나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토지 매입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오는 2024년 착공하고 2026년 개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650병상의 명지병원과 제천 명지병원을 운영 중인 명지의료재단은 내포 3만여 제곱미터의 500병상 이상 지역 거점병원을 짓기로 하고 지난 5월 협약을 체결했지만 매매 대금을 7차례에 걸쳐 3년 동안 납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세종시는 조직과 인력이 계속 늘다 보니 청사 공간이 부족해 인근 상가 건물로 상당수 부서가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매년 9억가량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별관을 신축하자니 예산 문제와 상가 공실 문제에 부딪혀 이도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와중에 조치원에 별관을 설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세종시 경제와 환경부서가 입주한 상가 건물입니다. 한 건물에 음식점 등 각종 상점과 뒤섞여 업무를 봅니다. 이처럼 세종시 조직 3분의 1이 상가 이곳저곳에 분산돼 민원인들은 부서를 찾느라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9억 원에 달하는 데다 상가에 행정부서가 입주하면서 보안상 문제도 커 결국 올 초 별관 신축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돌연 백지화됐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상 천억대인 건축비가 부담이란 이유와 부서 철수로 상가 공실의 가속화를 우려한 결정입니다. 부채 상환도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금액들이. 계속 부채는 지금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상가 공실도 이렇게 많은데 상가 공실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일부 상가의 지원을 위해 혈세를 임대료로 계속 내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향후 국회 이전 등으로 인력과 조직의 대폭 확충이 불가피한데 그때마다 상가로 조직을 분산하는 건 비효율성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상가상 물가와 자재값 인상으로 천억대인 건축비는 3년 내 200~300억 원이 더 늘 것으로 추산돼 다시 별관 신축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를 매입해 별관화하자는 대안과 인구가 감소하는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 조천 별관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양쪽의 주장이 커지면서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지 않은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반드시 시청사 별관이 지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원조회라든지 각종 단체가 이제 주시원에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똘똘 뭉쳐서 세종시가 친무로 인한 혼란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별관 신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행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TJB 시청자위원회 평가상 시상식이 오늘 열린 가운데 프로그램상에 연중기획 착한 사회를 제작한 보도국 이수복, 김철진, 양정진, 조형준, 최운기, 박금상 기자와 제작 프로그램 광마더를 연출한 편성제작국 박재수 PD가 받았습니다. 공로상은 기술국 TV 부조종실팀인 김병훈, 김시동, 박우철, 윤석찬, 백철우, 박정호 사원과 경영인프라국 이춘우 차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전 은흥정이 거리 스카이로드가 전면 리뉴얼될 전망입니다. 대전시가 활용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콘텐츠를 개선해 계속 활용하자는 의견이 54.7%로 가장 많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장에 추가 설치하자는 의견은 28.7%,
철거 의견은 7%에 그쳤습니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주체와 콘텐츠 확보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리뉴얼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